정석 문제 몇 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부터 볼까요? 워크북 이번 숙제가 5번부터 29번까지 였었어요. 그래서 워크북 문제 현재 계획된 거는 5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아파요. 아니면 약간 쩔뚝거릴 수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면 119 불러주세요. 놀라지 말고. 그렇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파요. 선생님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는데 간혹가다 자고 일어나면 몸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아픈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막 멍들어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잘 때 와서 누가 때리고 가나 봐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세 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조건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가조건 3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4다라는 건 3개 중에 하나가 4여도 되고 2개가 4여도 되고 3개가 4여도 돼요. 근데 이걸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면 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X가 4다 또는 Y가 4다 또는 Z가 4다. 이게 문제에 주어진 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3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4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식의 형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넘길 겁니다. 넘겨요. 그러면 3X-4는 0이다. 또는 Y-4는 0이다. 또는 Z-4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X는 2 또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X-2는 0 또는 X-3은 0 이렇게 쓰면 이거 X-2, X-3은 0의 근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맞죠? 그래서 그걸 반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조건에 있는 3XYZ 중 하나, 적어도 하나는 4다라는 이런 의미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의미를 정리하면 3X-4, Y-4, Z-4는 0이다 라는 하나의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보면 이걸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난해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조건을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조건 보시면 4배의 3x 더하기 y 더하기 z는 형태 살짝만 바꿔서 적을게요. 문제에서 3x가 공통적으로 모두 나오고 있으니까 주어진 친구들은 사실 3x 곱하기 y 더하기 y 곱하기 z 더하기 z 곱하기 3x 왜 이렇게 소리가 또 이렇게로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3x yz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3x 곱하기 y 곱하기 z 여기에 있는 세 친구들의 곱셈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 3x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3x를 그냥 라지 a라고 생각하고 y를 라지 b, z를 라지 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 그냥 편의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면 a-4, b-4, c-4는 0이고 4,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ab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이제 나온 거죠. 3x 자리에 a를 씀으로써. 그러면 여러분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bc, ca
요거에 관련된 거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적지 마세요. a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이 문제 보시면 이렇게 쓰면 얘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식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로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쓰려고 여기 보시면 항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요? 8개 나옵니다. 전개해서 항이 10개 이내면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개할 거예요. 전개합니다. 이렇게 두 개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A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더하기 16 이렇게 돼요. 4개 항 나왔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전개할 거예요. 그럼 ABC 우리가 구해야 되는 ABC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6A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BC 플러스 16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6C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식의 좌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보기 좋게 좀 정리해 볼게요. 결국 얘는 ABC 빼기 두 개씩 곱해진 거. 4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죠. 여기 있네요. 이 형태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거기에 64를 뺐더니 0이 됐다고요. 그럼 이 내용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긴 16인데 여긴 4. 4. 왜 이렇게 소리가 오늘 끊기죠?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그래서 사라지죠. 됐죠? 그럼 우리가 하는 ABC만 남겠습니다. ABC 마이너스 64는 0이니까 ABC는 얼마? 64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는 건 가족권에 있는 식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기술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한번 봤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가족권을 보고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엔 11번 해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 몇 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조금 더 딥한 내용은 다음 시간 정도에 하는 복소수에서 좀 더 다루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어서 이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개를 구했을 때 나머지 2개를 구하는 방법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랑 A 더하기 B를 알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얘랑 얘를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둘을 알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둘을 알면 이건 그냥 연립하면 되겠죠. 더했을 때 얼마 뺐을 때 얼마면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건 두 번째고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11번 보시면 X제곱은 5 더하기 2루트 6이고요. Y제곱은 5 마이너스 2루트 6입니다. 물어보죠. 5 더하기 2루트 6은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 영상에 넣었는데 수업할 때 마지막에 시간 남아서 잠깐 설명드렸죠.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루트 있으니까 무리수입니다. 얘도 무리수예요. 제곱해서 무리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무리수 부분에 부호가 다르죠. 혹시 우리 그 공수원 처음 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혹시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친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땡땡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 할 때 조금 더 다루긴 할 겁니다. 두 글자.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죠. 그럼 켤레가 언제 쓰는 단어예요, 보통? 어떤 물건 살 때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의 상식의 영역이에요. 언제 켤레라는 단어를 써서 물건을 세나요? 여러분 다 지금 신고 있어요.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요. 그죠? 그럼 그 신발이나 양말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왼발을 오른발에 넣으면 이상하죠. 근데 유사하게 생겼죠? 이렇게 뭔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하고 같이 있을 때 더 의미를 가지는 구조를 우린 켤레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얘네도 사실은 켤레 형태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복소수래. 무리수인데 둘을 더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10이라는 유리수가 돼버립니다. 정수가 돼버리죠.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해요. 루트가 있는 친구나 루트가 없는 친구가 간단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곱할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25고요. 빼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해줘요. 2루트 6의 제곱 얼마입니까? 늘 밝은 대답을 안 하는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왔고 곱셈 나왔는데 이건 사실 xy 전체의 제곱이죠. 그게 1이래요. 그러면 xy는 원래 뿔마 1인데 제일 앞에 두양수 xy라는 표현이 있어서 xy가 1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떠올라야 되는 게 더하고 곱한다예요. 왜요? 더하고 곱하면 무리수가 아닌 훨씬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요. 훨씬 간단한 형태의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를 떠나서 이렇게 켤레 형태가 보이면 더하고 곱하고 나중에 하나 더 하겠지만 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고 xy가 1이라는 사실을 이 내용으로 숨겨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x 마이너스 y가 얼마인지는 이 두 친구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y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y제곱이에요. 그럼 통분해서 정리합니다. xy분의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요. xy 나왔네요. 1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주어진 친구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고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라고요? 이 두 친구고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이 친구들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구했고요. 이 친구도 구했고요.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얘 제곱하면 이거 더하기 얘 2배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제곱제곱의 합. 이 4개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남은 2개는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켤레 형태가 나오면 켤레 형태로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건 복소수의 켤레 형태도 마찬가지 접근입니다. 됐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13번 보시면요. 13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수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보시고 오메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x세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해서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승민아,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주무시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중엔 공수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쓰일지 안 쓰일지는 두 번째여도 생각은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이게 나와 있는데, 자, 구하라고 한 친구 보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더하기 x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묶어볼게요. 개수가 같죠, 지금?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좀 묶어서 정리하면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사실 세제곱이고요. 빼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이렇게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거랑 연결이 돼요. 우리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넣죠? 그러면 이 식이 다시 뭘로 변하냐면 x 더하기 x분의 1, x 빼기 x분의 1, x 곱하기 x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 봐요. 이건 무조건 얼마죠? x값에 관계없이. 얼마예요?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요.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럼 4개 중에 무조건 이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 둘, 3개 중에 1개만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 형태,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저런 형태가 주어지면 사실은 저 3개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죠. 이 형태를 가지고 이 3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나눕니다. 나눠요. 분모에 모두 x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고요. 나눠서 정리하면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이 0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로 이거랑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저기 제곱이니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x 더하기 x분의 1에 x제곱 빼기 2의 곱이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럼 결국 뭐만 구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구하시면 됩니다. x가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제곱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요것만 구하시면 되고요. 요걸 구하는 것까지 해볼까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제곱하면 1은 넘겨서 빼기 2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네요, 이 친구가. 그럼 나머지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역수 형태,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게 돼주는 친구는 3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풀이 방법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덥죠? 아우, 아파. 뒤에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시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나누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검산식 형태로 적으시는 겁니다. 검산식 형태로 한번 적어보죠. 자, fx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라지 qx고요. 나머지가 r이래요. 2네요. r이 아니고 2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xfx를 나눴으면 좋겠대요. xfx니까 이 친구의 x를 직접 곱하겠습니다. 직접 곱하면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qx 더하기 2x가 되죠. 근데 이 친구를 뭘로 나누라고요?
이번엔 똑같은 친구가 아니고 2x 더하기 1로 나눴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난번에 하듯이 xfx는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해서 목들의 합이 전체 몫이고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로 나눌 건데 여기요. x 더하기 2분의 1 qx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2x 더하기 1로 나눌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유사한 형태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거요. 이게 여기에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원래 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뭐가 돼요? 2x 플러스 1이 되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은 사실 얘를 나눈다는 개념을 활용하려고 요걸 활용하면 2분의 1 x 2x 플러스 1 곱하기 qx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걸 뭘로 나누라고요? 똑같이 2x 플러스 1로 나누라고요. 그럼 요게 사라지니까 약분이 되니까 사실 몫은 2분의 1 x 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요. 2x를 나눌 거예요. 이번에. 2x를 2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럼 몫은 1이네요. 몫은 1이라서 2x 플러스 1 되고요. 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몫은 1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몫은 이 둘의 합이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둘의 합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x qx 더하기 1 맞죠? 2분의 1 x qx 더하기 1 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 안 했지만 그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0 만드는 것만 대입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쉬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보고 정석으로 넘어가 보죠. 자, 29번 보시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xy는 마이너스 3일 때 이걸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5차랑 6차죠. 여러분 5차랑 6차에 관련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직접 곱해서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이야기로 마저 좀 해보죠. 지금은 x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y로 해볼게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고요. x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우리 아직 구하지 않았지만 x 빼기 y 구할 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의 개념을 확장해서요. x자리에 x제곱 넣고 y자리에 y제곱 넣는다고 생각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걸로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이거에 제곱하면 되니까 9예요. 맞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y제곱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인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개념을 확장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2차, 4차, 그 다음에 8차 이런 친구들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건 필요하면 구하도록 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5차가 나오려면 2차랑 3차에 곱을 하면 5차가 나오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5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외에 부수적인 친구들이 더 있죠. 그럼 그 부수적인 친구들이 더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졸려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차리세요. 여기서 차리세요. 자, 선생님 너무 졸리게 말하고 있나? 아유,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곱하면 x 5제곱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x제곱 y 세제곱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y제곱 x 세제곱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y 5제곱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만 원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안 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x 2개, y 2개, x 2개, y 2개가 공통이니까 묶어본다면 여기는 y 하나 남고 여기는 x만 남죠. 즉 덧셈하고 곱셈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하면 됩니다. 근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뭘로 구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y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귀찮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귀찮은 문제고 5차나 6차 이렇게 4차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일일이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식을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4차랑 4차를 곱하셔도 되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거 구하려면 이거 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의 제곱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거의 제곱으로 생각을 한다면 x 6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y 6제곱이니까 이거를 구할 때 요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수가 너무 높을 땐 문제 위에 보면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 안 써요. 그런 공식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5차나 6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저 4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5차, 6차가 넘어가면 2, 3차로 문제를 정리한다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석 연습문제 2-2번에 3번 볼게요. 정석 연습문제 2-2번에 3번 보시면 이건 해법 자체가 몇 개 있거든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3c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2ca 플러스 2ab 이렇게 있어요. a 몇 차인가요? a 몇 차예요? 최고차수 2차죠. b는요? 2차예요. c는요? 2차예요. 그죠? 그럼 a, b, c 모두 차수가 같습니다. 공통인 인수 없고요. 묶을 것도 없어요. 치환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a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의 2차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더하기 a가 1차인 거는 어디냐? 얘랑 얘가 있죠? 더하기 2c 더하기 2b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친구들은 b제곱 플러스 2bc 빼기 3c 제곱이 돼요. 자, 우리 2차 인수분해할 때 공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2차 곱해서 a제곱 나오는 거 2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요 상수 부분 나오는 거 2개 적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결과물을 더하면 가운데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곱해서 a제곱이 나오는 건 a랑 a라고 적을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도 되는데 그냥 a로 우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건 얘를 두 식의 곱셈으로 표현하세요. 인수분해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럼 이건 b에 대한 2차죠? 그럼 곱해서 b제곱 나오는 거 2개 적고 곱해서 마이너스 3c제곱 나오는 거 2개 적어서 크로스로 곱했는데 얘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를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건 3c랑 마이너스 c가 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c고 이렇게 하면은 3bc니까 둘 더하면 2b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곱셈 2개로 표현한다면 b 더하기 3c와 b 마이너스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여기다 적어서 크로스로 곱해서 가운데 게 나오나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b 더하기 3c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이렇게 곱하시고요. 자, 요렇게 쓰시면 a 괄호치고 b 더하기 3c 전개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a하고 b 마이너스 c예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a로 묶으면 b니까 2b 3c 마이너스 c니까 2c가 되겠죠. 가운데랑 똑같나요? 똑같죠.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적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3c랑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보셨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잠깐 빼고요. 2bc, 2ca, 2ab 이걸 보셨을 때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선생님이 외우지 않고 그냥 전개하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외운 공식 중에 하나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뭐랑 유사하게 생겼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맞죠? 근데 살짝 달라요. 여긴 c제곱인데 저긴 마이너스 3c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c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우변에서 빼줬으니까 좌변에서도 빼줄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4c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 c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됐죠.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c니까 더하기 3c.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서 쓰면 a 더하기 b 하고 c에서 2c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c.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되고 사실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파트는 뒤에 가면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을 볼 때 딱 한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소리가 끊기냐? 학교 시험을 볼 때 딱 한 번만 나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만 나오고요. 이후에는 저런 난해한 형태들은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풀어라든지 왜 저렇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고요. 요 딱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 파트입니다. 나중 되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따 정도만 알면 되고 많이 어렵긴 한데 이런 것들도 시험 대비나 이런 거 하면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거 못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서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할 파트가 아닙니다. 이걸 못한다고 해서 뒤에 하는 거랑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웠죠?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안 외우던 엄마한테 걸려서 진짜 개혼났어요. 어쨌든 구구단 외웠을 텐데 구구단 안 외웠다고 지금 문제 푸는데 크게 뭐가 되진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알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못했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는구나 앞으로 해야지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충분해요. 이거는. 알겠죠? 채훈이 그만 자요. 왜 이렇게 자? 됐고 하나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하죠. 선생님이 원래 해드리려고 한 게 6번, 8번, 11번이거든요. 근데 8번 해드릴게요. 8번하고 11번이 사실은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해드릴게요. 부부는 뭐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즐거워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함께 할 거야. 적당히 즐거워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따 아마 4교시에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우리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이죠. 최훈희 선생님 뭐 전에 하긴 했지만 세 번째 수업이죠. 이따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거리에 대해서 꼭 생각해 놓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하면 오늘 10시 반까지 안 보낼 거예요. 뭐가 됐든 질문을 생각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중요한 거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수업할 때 이야기했어요. 질문해야 된다고 했고요. 2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 봐봐. 다들 외면하지 말고. 2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따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꼭 생각해 놓으세요. 질문 안 하는 사람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한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고 그 이후엔 안 나오니까 학교 시험 볼 땐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11번하고 연결됩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 abc의 우변에 해당하는 인수 두 개 중에 두 번째 친구가 쟤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저걸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곱셈 공식 그 인수분해 공식 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머릿속에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변형하는 것까지 해줬어요. 2배하고 2분의 1까지 하면 2분의 1 앞으로 뽑고 2배는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썼어요? a제곱이 2개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고요. 그 다음에 c제곱도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 이렇게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분의 1 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얘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 내용 자체보다는 요걸 변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a-b가 5라고 나왔고 b-c가 얼마라고 나왔냐? 4라고 나왔죠. 그럼 얘 얼마라고요? 5예요. 얘 얼마라고요? 4예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c-a 구해야죠. 그럼 c-a는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친구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하면 c-a에 관련된 게 나와요?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b 사라져서 좌변은 a-c, 우변은 5 더하기 4니까 9. 그럼 a-c와 c-a는 서로 음수배 관계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최종 답은 2분의 1,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25,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9의 제곱이니까 81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2-11도 마찬가지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3abc라고 했는데 넘기면 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게 0이 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빨리 끝날 겁니다. 항등식의 앞부분만 할 거라서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하지 마세요. 졸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자지마. 지금 45분이거든요. 45분이거든요. 정각까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 수업하고 있으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항등식 이야기할 겁니다. 항등식 이야기할 건데요. 항등식 이야기 중에서 아주 앞에 쉬운 부분만 이야기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술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세요. 항등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항등식은 뭐냐면요.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이기 때문에 변수에 상관없이 늘 등호를 성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1은 2x-1이에요. x에 1 넣으면 좌변 1, 우변 1이니까 등호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x에 3을 넣어도 좌변 5, 우변 5니까 식을 만족하죠. 모든 값에 대해, 모든 변수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 등호를 만족시키는,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이라서 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나 같은 이야기였던 인수분해 공식 있죠? 이것도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그죠? 이건 적지 말고 요건 적지 말고요. a 더하기 b 제곱이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얘랑 얘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a나 b의 어떤 수를 넣어도 변이 같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끊기죠?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항등식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0 곱하기 변수, 미지수는 0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곱하기 0은 0 형태로 정리가 되면 우린 이런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표현은요. x에 대해 늘 성립한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항등식 내용이었었고요. 풀이 방법이요. 해법입니다. 해법은 문제 풀이 방법이고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냐보단 이렇게 하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해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절한 값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수치대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싹 다 전개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즉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똑같이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지만 다음 시간부터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100%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 직접 나눈다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검산식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쉬우면 이거 중에 하나로 풀리거든요. 근데 어려워지면 이 내용들을 섞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갈 거죠. 1년 있으면. 여기 중에 고등학교 안 갈 친구는 없죠? 네, 고등학교 가면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이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할 거 없어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48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3-1입니다. 문제 기본 문제 3-1의 1번 보시면 등식이 밑줄 칠까요?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형태 거기 밑줄 치세요. 그럼 여기에서 변수를 뭘로 설정한 거냐면 x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cx 마이너스 d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이 스쳐가야죠. 항등식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스쳐가야 되는데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눈다까지요. 근데 문제에 A, B, C, D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지수 4개니까 A, B, C, D 값을 구하려고 식을 세우려면 식을 4개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식을 4개 세우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3개 정도까지만 세우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4개씩을 만드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닌 겁니다. 즉 수치 대입은 적절한 수를 넣는 수치 대입은 이 문제에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개수 비교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개수 비교할 건데 여긴 다 전개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 친구 전개할 건데요. 여기 3개고 항이 여기 2개예요. 전개하면 몇 개 항이 나오나요? 6개 항이 나오죠? 전개해서 10개 이내면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전개할 거고요. 선생님 쓰는 방법은 그냥 차수 맞춰서 줬거든요. 보시고 이렇게 쓰면 편하겠다 싶으면 쓰세요. 자, 이렇게 하면 c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x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cx 제곱인데 여기가 2차죠? 이 라인에 맞춰 적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dx니까 뒤에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x니까 차수를 맞춰서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d 상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전개했을 때 정리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x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c x 플러스 d가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좌변에 있는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비교하면 d는 얼마? 3인 거 나왔고요. 그럼 여기 d-c가 1인데 d가 3이니까 c는 2가 되겠죠. 그럼 c가 2고 d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b. b는 5가 되겠네요. 그럼 c가 아까 2였고 c랑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뭘로 했다는 거예요? 개수 비교를 했다고요. 왜요? 수치 대입으로 해서 4개 비교하셔도 돼요. 4개 비교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식을 4개 쓰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했고요. 당연하지만 수치 대입으로 풀으셔도 됩니다. 풀으셔도 되는데 조금 편한 쪽으로 한 거고요. 문제에서 하나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섞어서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3-1의 2번입니다. 자, x-1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fx예요.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서 문제에선 a랑 b도 구하고 fx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적절한 수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fx가 얼마인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나중에 나머지 정리랑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에 관계없이 좌변이 일정한 값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0이 곱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fx가 얼마인지 몰라도 무조건 얼마예요? 0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수나 넣어도 되는데 fx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곱해져 있는 친구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x에 1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에 모두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0, 1-3이니까 마이너스 2, f1.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자, 그럼 f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것 때문에 좌변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식 나와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나왔어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식 하나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우리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x제곱 빼기 3은 0이고요. 그럼 x제곱은 3이에요. 물론 x는 뿔마 루트 3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에서 루트를 써서 하는 건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와서 우변을 보니까 4차랑 2차죠? 그럼 제곱만 있어도 되겠네요. 4차는 이거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땡땡땡 곱하기 0 곱하기 땡땡땡이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조건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x 4제곱은 x제곱이 3이니까 x 4제곱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b 돼서 두 번째 식인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죠?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연립해서 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예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플러스겠네요. 8이 됩니다. a는 얼마? 4예요.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고요. b는 3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의 우변은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문제에서 뭐까지 구하라고 했냐면 fx까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가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걸 제외한 요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 같은 식이죠? 우변 몇 차예요? 몇 차예요? 우변 몇 차입니까? 빨리 대답해줘. 우변 몇 차예요? 4차죠. 좌변은 드러나 있는 거 몇 차예요? 3차죠? 이거 3차예요. 그리고 개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가 몇 차여야겠어요? 1차여야 돼요. 그리고 3차랑 1차를 곱해서 이 4차의 개수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1차고 개수가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fx는 뭐가 된다고요? x하고 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상수 곱하면 3이 상수죠?
그럼 여기에 상수까지 곱했는데 여기에 상수인 3이 나와야 돼요. 상수 얼마예요? 상수 얼마예요? 여기 상수 3 곱하기 상수인데 여기 상수 3 나와야 돼요. 이 상수 얼마여야 돼요? 대답해줘. 빨리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대답해줘요.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야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으면서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직접 나누셔도 되는데 fx가 1차밖에 안 되고 나머지 친구들이 너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의욕이 없고 대답도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런 거 드릴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칭찬 쿠폰 이런 거 드릴까요? 칭찬 쿠폰 몇 개 모으면 뭐 드리고 이런 거 할까요? 그럼 유치하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은 기본 문제 3-2번입니다. 기본 문제 3-2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밑줄 치고 갈게요.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치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에 줄에 만족시키는 까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밑줄 치시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적어주세요. 기본 문제 3-2에 있는 문제에 써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시키는 치시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주시고요. 문제에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x를 표현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p0가 나왔어요. p0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으로 px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에 좌변이 p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친구에 1을 더한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x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x제곱 있고 x 있으니까 x가 공통으로 하나 있죠? 묶어요. 그럼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 친구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해서 x제곱, 뒤에 거는 ax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건 직접 할 거예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됐죠? 최종적으로 전개까지 해버리면 a제곱 x 4제곱 더하기 2abx 세제곱 더하기 b제곱 x 제곱이 되겠죠. 이게 좌변입니다. 얼마 안 돼서 그냥 전개를 해버렸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px제곱이라는 건 여기 x 자리에 x제곱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ax제곱의 제곱 더하기 b x제곱 빼기 1이고 뒤에 더하기 1이 있네요. 정리하면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이에요. 좌변은 얘고요. 우변은 얘예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 편하겠네요. 자, 개수 비교합니다. 4차의 개수 해서 a 이꼴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차의 개수인데 여기 3차 없죠. 그럼 여기 3차의 개수는 0이니까 2a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2차의 개수. 그래서 b는 b제곱이에요. 자, 이거 양변 a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대답해줘요. 왜 안 돼요?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그랬죠. 나눌 때 0이 아니란 내용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넘겨서 인수분해 해야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도 넘겨서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A는 0 또는 1이고요. B도 0 또는 1이에요. 그리고 요걸로 A, B가 0이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겁니다.
근데 우선 이 두 이야기로 해볼게요. 이 두 이야기로 하면 A, B가 0, 0, 0, 1, 1, 0, 0, 1, 1 이렇게 4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4개 케이스 중에 A 곱하기 B도 0이어야죠. A 곱하기 B가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만족시키는 A, B가 아니고 PX를 구하라고 했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PX는 이 경우에 0x 제곱 그 다음에 0x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선 이거였어. 이거 아니네요. x만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거죠.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썼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치 대입을 썼나요? 개수 비교를 썼나요? 직접 나눈다를 썼나요? 개수 비교 쓴 겁니다. 왜요? 항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항 2개의 거듭 제곱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선생님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대답만 안 할 뿐인 거죠? 알겠어요. 시험 봐서 확인을 해보죠. 자, 기본 문제 3-3의 1번하고 2번 풀고 오늘 종료할 겁니다. 자, 기본 문제 3-3의 1번 보시면 밑줄 역시 치고 갈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밑줄 치시고 조금 넘어서 성립하도록까지 밑줄 치세요. 그럼 여기서 변수를 2개로 설정한 겁니다. 누구랑 누구로 설정했냐면 XY로 설정한 거예요. XY로 설정해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되고 Y에 어떤 값을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밑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X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뭘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0 이런 형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 문제 보세요. 밑에 문제 보시면 밑줄 치긴 칠 거거든요.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 이거 밑줄 치세요. 두 번째에 있는 3-3의 2번에 있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인데 앞에 내용이 더 있어요. 거기까지 밑줄 칠게요. X-Y는 2를 만족시키는. 아까 문제는 X랑 Y에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1, 3 넣어도 되고 5, 1 넣어도 되고 막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이번엔 X, Y는 있는데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1, 3이나 5, 1 같은 거 넣을 수 없는 거예요. X 값을 얼마 넣냐에 따라 Y 값이 넣어야 되는 값은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2개의 친구 중에 하나의 값이 알면 하나의 값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형태를 살짝 바꿔서요. Y는 X-2라고 쓰면 사실 X에 얼마를 넣으면 Y 값이 고정돼 버리는 거고 그 관계를 만족시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X 값인 거죠.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밑줄을 치시고 이 얘기를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시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주세요. 물론 Y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걸 대입해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이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이야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0x 더하기 0y 더하기 0y는 0꼴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주어진 식인 ax-3y 플러스 c는 bx 플러스 y 플러스 2를 이런 형태로 정리할 겁니다. x가 있는 친구와 y가 있는 친구와 둘 다 없는 친구로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a-b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있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b y가 되고요. 더하기 는 2 빼기 c 이렇게 해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a-b는 0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2-c도 0이네요. c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a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거를 활용해서 주어진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더하기 4는 0인데 xy의 관계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y 자리에 저걸 집어넣어서요. x제곱 더하기 b x x-2 더하기 c x-2 더하기 4는 0으로 바꾸고요. 2차 여기 있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x제곱 1차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b 나오고 여기에 c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 마이너스 2c 더하기 4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x에 대한 항등식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c도 0이고요. 마이너스 2c 더하기 4가 0이니까 c는 2, c가 2면 b는 1,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관계식 하나가 있어서 사실은 문자 두 개가 아니고 하나짜리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요거는 그 둘 사이 관계식이 없어서 xy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요. 이건 결국 y 값이 x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입니다. 문제 y는 꼴 말고 x는 꼴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제곱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x제곱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바꿔서 해도. 됐죠? 여기까지예요. 선생님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은 투데이 푸시면 됩니다. 투데이 3일차 푸시고 투데이 3일차 OMR 뒤에 보시면 리마인드 2일차 거 붙어 있어요. 그거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